오늘 장례 행렬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정말 굳은 표정으로 계속 걸으셨는데 좀 걸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냥 죄송했고요. 가슴이 아프고. 지금 장례 행렬에 함께하셨던 시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오시면 네. 복잡했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또 저희들한테 숙제가 상당히 많다.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꼭 감상에만 젖어 있을 그런 여유는 없다. 뭐 그런 각오를 다지는데 뭐 자꾸 이제 감정적이 되네요.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참 말을 잇기도 쉽지 않은 그런 표창원 의원님이신데요. 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저는 아시다시피 좀 그 다른 분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늘 경찰이었고 경찰과 함께였고 시위하시는 분들의 반대편에 늘 있어 왔는데 그때도 사실 마음은 같았거든요. 누구든지 저와 함께 시위를 지나가던 우리 전경들, 의경들 다 참 착하고 순수한 친구들이었고 그들은 시위하시는 분이나 국민들, 민중들의 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으로 간주되고 비난받고 욕먹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후배들, 후배 경찰들은, 후배 전경들, 후배 의경들은 시민들의 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또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길 바랬고 그렇게 돼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그런데 다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우리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국가의 무력감, 국가의 잔인함, 국가의 어떤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백남기 선생님 사건에서 더 강하게 국가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은 백남기 선생님과 세월호 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고요. 어떤 허황된 우리 뭐 책 속이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살과 이 피가 우리 국가고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백남기 선생님이 이렇게 쓰러지신 게 범죄자의 손에 의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라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 참담하죠.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런데 더 아픈 거는 그 이후에 잘못했다라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많은 호소와 그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진정한 사죄도 없었고 병문안도 없었고 돌아가신 뒤에 조문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다시 부검이란 이름으로 시신에 대해서 존중이나 명예의 인정도 하지 않는 그 태도, 그 모습들이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이고 저와 여전히 가까운 분들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현장을 계속 보셨는데 시민분들이 그래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밤새 거길 지키면서 경찰의 그런 강제 집행 그 상황을 막아섰는데 시민들 모시면서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언제나 뭐 시민분들이 희망이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 사고 친 건 전부 정권이나 권력자들이었어요. 전쟁을 일으킨 것도 남북의 권력자들이고 그리고 뭐 부정부패, 부정선거, 모든 국가적 위기, IMF 경제 위기 이 모든 것들은 가진 자들, 권력 가지고 돈 가진 자들의 잘못이었지 시민들은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이 사고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 언제나 나서서 구해내신 것들도 시민분들이셨어요. 저도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등의 그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리로 나섰을 때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들도 다 시민분들이셨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냥 각자가 다 노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만나보면 그냥 회사원도 계시고 심지어 그 무직자 취업하지 못한 분들 계시고 모든 분들 그냥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지식이 많지 않고 힘은 많지 않고 돈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양심, 상식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옳은 것,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그게 우리 시민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동안 40여일간 백남기 선생님 사망 이후에 시신을 지켜주신 시민분들, 지난해 11월 14일 그 민중총궐기 백남기 선생님 쓰러지신 이후에 백남기 선생님을 지켜주신 시민분들, 그분들이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오마이TV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하셨거든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모셨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남기 어르신 연결식 이후에 시민들이 또 모여서 촛불을 듭니다. 네. 대통령이 어제 사과를 해서 어떻게든 이걸 수습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들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제 사과,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정말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라는 분이, 그래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선출되신 분이 그렇게밖에 사과를 할 줄 모르는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게 마치 제 수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참담했고요. 사과라는 것은 우선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출발입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이렇게 만났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런 짓이 벌어졌고, 실제로 내가 알고 내가 방조하거나 지시한 건 이런 것이었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건 이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나는 그 진실 발견에 있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자신의 행위, 자신의 책임, 자신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밝혀야죠. 그리고 나서 정서적 감정적으로 국민께 호소할 게 있으면 하고요. 사죄할 게 있으면 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고통받고 화나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화가 나 계신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짚어주셔야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걸 좀 알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국가 원수의 사과입니까? 그건 전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반의 학급의 반장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내가 이러려고 뭐 대한민국 국민 했나, 저격감이 든다, 이런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그 사과의 진정성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들의 돈을 뭐 이렇게 받은 게 기업들 뭐 선의로 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국정농단, 국정 개입이 최순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어요. 연설문 유출, 뭐 외교 문서, 안보 자료 이런 게에 대해서 아무 이런 방구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 국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정상적으로 행해졌느냐,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그가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받고 필요하다면 인사검증 거치고 혹은 선출을 받아서 일을 하면 누가 뭘 합니까? 학력 뭐 그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죠. 또는 뭐 다른 그 자격증이 없다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면 공직에 나서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뭐 최순득, 뭐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만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부 공무원들의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뭐 1,800억 창조 융합 무슨 그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몇 조의 예산이 그들의 농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동안 의혹만으로 남아 있었던 개성공단 갑작스러운 폐쇄, 이 결정의 불합리성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북한의 그런 핵개발 농단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면이 안 선다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개성공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라도 제대로 해달라, 이런 태도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갑작스러운 도저히 뭐 국가 정책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정말 바보가
같은 그 결정의 배후에 최순실이나 최순득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사드 배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드 배치 여부를 두고서 우리 국론이 얼마나 분열됐고 무슨 뭐 안보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안보에 반대하느냐 친미냐 반미냐 네, 이런 네. 논란이 심했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 국민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가 위태롭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갑자기 6월 7일이었던가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원래 의제도 없었던 것이 외교부 장관은 그날 자기 바지가 뜯어졌다고 백화점에서 바지 수선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국방부 장관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의 배후에 또 뭐 최순득이나 이런 비선 실세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의혹.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수조 원에 걸친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든지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경제, 문화, 사회, 맞아요. 교육 각 분야의 국정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됐는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는 그 국정농단의 처음은 어디며 끝은 어디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네. 또는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아니니까 부디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의혹은 분명히 있으니 받아들이겠다라든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단 한마디 얘기가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못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피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죠.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예. 수사에서 말씀드리겠다. 왜냐하면 자신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겠다. 이것이 피의자들의 태도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중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 거기다 질문을 받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 모든 위험을 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고요. 네. 이건 범죄 피의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여론조사 결과 보면 갤럽에서 5%가 나왔어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더 낮은 지지율. 호남에서는 0% 나왔고요. 20대, 30대는 1%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국민들이 더 걱정이죠. 그리고 국가가 더 걱정이고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우선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니냐. 지금 경제적인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라는 도저히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1분 1초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그 정도를 결정을 하고요. 네. 아울러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과거의 개발 독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경제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네. 경제라는 것이 전 세계가 1분 1초의 새로운 기술과 기법이 나타나고 뭐 주가나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각 경제 주체의 CEO들이 또는 이사회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인데 국가가 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 계속 하는 말이 국가를 위해서 만든 경제 정책이니 믿어주시오. 뭐 창조, 융합 이거 네, 계속 네.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제 박 대통령이 그랬죠. 네, 도대체 저는 정말 공포와 전율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표로 있는 것, 네. 또 곧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간다는 거 뭐 다른 그 외교적인 일들을 계속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 5% 미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그리고 범죄 혐의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적인 자리에 나가고 정상으로서의 행동을 한다는 것. 저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선 만약에 단 한 톨의 국가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단 한 톨의 자신을 그나마 지지해줬던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그런 애정과 관심과 사랑과 미안함이 남아있다면 박근혜 씨는 지금 당장 자신의 지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능하다면 국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네. 비상시국을 이끌어갈 책임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 여야 합의하에 정치 정파를 다 떠나서 정말로 이 위기 상황을 관리해줄 그런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이름으로 추천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 절차와 과정을 밟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물러나고 사적인 사람 사인으로서 범죄 수사를 받는 것 그것이 저는 박근혜
현 대통령이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준 총리를 책임 총리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김병준 교수님이죠 현재 그 네. 교수님 개인의 삶과 명예에도 본인의 뜻과 달리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떠나서 그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현재 책임 총리나 거국 중립 내각이 나오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또 그 비서진 전체가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정부 전체가 네. 최순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또 최순실이나 또는 뭐 차은택이나 이런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국정이 어떻게 농단되었는지 우리가 네. 지금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빨리 중단시킨 상태에서 정상적인 중립적인 그런 내각이 들어서서 국민적 예. 신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은 옛날 야당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야당이 몸담근 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국민이 믿어주겠지. 이건 혼자만의 생각이죠. 그런 그 사람 자체도 이미 그렇게 지목을 당하고 그 지목에 대해 수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 스스로의 중립성, 그분 스스로의 명예, 그분 스스로의 존중 이런 부분들 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당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야당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채찍과 비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비판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시민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시민분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리고 최고위원회와 자문위원회들의 중지들을 모아서 또 여론을 들어서 행동하고 계획하고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답답하고 다소 느려 보이고 또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채찍을 강하게 받으면 저희들이 또 제정신 차리겠죠. 하여간 저희들은 최선 다하겠고요. 한 틈에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